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최근에 신문기사에 나온 한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한 회사원이 노점에서 토스트를 팔던 사람을 신고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보통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목의 정확한 워딩은 한 회사원이 생계를 위해 노점에서 토스트를 팔던 10대 학생을 신고했다입니다. 범죄자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왕따 당하네요 라는 글을 써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극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회사 앞에서요, 한 할아버지가 포장마차에서 토스트 판매를 하며 장사를 하셨는데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갑자기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대신 포장마차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생계를 위해 16살 중학생이 장사를 시작을 한 건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사실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자주 가도 서비스도 안 주고 그리고 길거리 음식이라 위생도 별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사업자 등록증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아예 모르는 눈치라서요. 경찰에 몇 번 민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들도요. 아니 아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적당히 좀 하라라고 말을 해서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시청 직원들이 출동해서 결국 그 아이는 포장마차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 동료들이요. 사이코패스라며 자신을 욕하며 왕따를 시킨다며 신고한 사람은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부당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요. 불법 노점상을 철거해서 도시의 청결도와 미관을 좋게 만드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세금이나 자리세 내면서 장사하는 분들 입장을 생각하면요. 옳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경찰 역시 공정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고를 무시한 행동이라면서 결국 그 아이가 떠났지만 나중에 잘 되면 오히려 익명의 나를 고마워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일까요? 아니면 사이코패스일까요? 저는 사이코패스의 원래 정의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이 신고자는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 보이는 동료들의 반응이나요. 경찰들의 반응을 보면 신고한 사람이 평소에 어떻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신고했는지가 대충 짐작이 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기사화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신고자의 행동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은 맞습니다. 도시 미관이나 기존 상인 보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노점상을 금지하는 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이 사람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보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거죠.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16세의 중학생이 장사를 해야만 하는 그 집안의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중학생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한테 이 장사를 못하면 굶어 죽는다면서요. 울면서 사정을 했다고 하죠. 오죽하면요. 신고받고 온 경찰들이 돌아섰겠습니까? 이 기사를 본 사람들 역시 댓글을 통해 경찰이 불법을 눈감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요. 대부분은요. 경찰이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를 한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입니다. 타인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비슷하게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의 생리학적 근거로는요.
거울 신경세포를 들 수 있는데요. 거울 뉴런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따로 형체가 분명한 뉴런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기제로서 타인의 감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파악할 때 타인의 세포와 같은 세포가 마찬가지로 활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거울 신경세포 외에도 심리와 체계라는 것이 있어서 더 높은 차원의 공감을 추동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눈에 발을 찢는 것을 보고요, 너무 아프잖아요. 자신도 내가 찢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타인의 아픔이 똑같이 느껴진다면 그건 거울 신경세포가 작용하는 것이고요. 친구가 실연을 당해서요,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심리와 체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신경세포는요, 외재적 공감을, 심리와 체계는 내재적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라는 것이죠. 사이코패스에게는요, 바로 이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감 능력 자체가 결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면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왜 그런 상황인지 모르며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기가 매우 힘든 경향이 있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감정이나 공감이 들어가는 판단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모든 판단은 원리, 원칙,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편하고요. 그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란 것은 대부분은 복잡한 상황에 대한 조금은 고차원적인 판단이 뒤따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요, 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규칙, 원칙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유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법이 사람 위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법의 존재 이유는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한 사람의 예외가 무척 상징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자국민이 포로로 잡히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죠. 예전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 8명의 대원이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국가가 국민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징인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라이언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위로 삼형제가 모두 전사하고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형제가 라이언이었고요. 국가는 라이언 부인에게, 그러니까 라이언의 어머니죠, 이 라이언 부인에게 적어도 그 아들 하나만큼은 남겨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한 명을 위해 8명이 적진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인데도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